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양띠클럽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양영구님의 일본 일본 생활 일본 생활의 모든 것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어서 여쭤볼 질문은요. 네. 사실 이거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서 사실 일본에서 살고 계시니까 네. 추천해주고 싶은 뭐 여행이나 살기 좋은 아. 지역으로서 일본의 네. 어떤 것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근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 이제 대도시에서만 살았는데요. 도쿄에서만 쭉 살아왔는데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직업상 지금 일단 일본 전국을 담당하고 있고요. 북해도부터 와. 오키나와까지 와. 모든 지역을 담당을 특별한 하면서 질문이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운전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도시부에 사시는 게 좋겠죠? 그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 근데 도쿄는 사실 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정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그거 맞죠.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일이 이제 다들 남들 다 쉴 때 쉬는 그런 일을 하신다면 도쿄는 너무 힘들다. 쉬는 날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너무 사람이 많아. 근데 이제 좀 휴일이 남들이 안 쉴 때 쉴 수 있는 네. 좀 주말이 아니고 뭐 주중에 쉬고 그러시다면 도쿄나 이런 데도 괜찮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뭐 도쿄 이외의 도시부 같은 경우에는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좀 덜 붐비지 않나. 근데 좀 오사카는 사실 관광객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어디든 사람이 많네요, 지금. 네, 사람이 너무 많아.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 세계 사람들이 다 일본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신물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막 줄 좀 그만 서고 싶고 맞아. 줄이 진짜 길더라고요. 지긋지긋해요 그냥 아주. 여기 피셜. 일본인도 줄 지겨워할 것이다. 지긋지긋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그 사람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네. 네네. 하나 벗어난 질문인데 네네. 뭔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은 네네. 그 막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침에 뭐 출퇴근 시간에 네네네.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막 네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상 봤는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막아가지고 근데 뒤에 있던 뒤에서 오던 어떤 또 세게 생긴 분이 그냥 밀고 들어가면서 자리 만들어주고 막. 네, 맞습니다. 그 영상 그것은 너무 사실이고요. 웃겼는데. 진짜 그렇게 다들 무슨 꼭꼭 무슨 까만 봉다리 속에 자라나는 콩나물들처럼 네, 그게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항상 가방을 뒤로 매잖아요. 전 뒤로 앞에 거 너무 극혐이에요. 백팩 좀 거의 3명분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맞아. 너무 매너 없어. 그러면서 막 몸을 휘젓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파. 너무 아파. 근데 일본 분들은 다 앞으로 메고 있어요. 그런 배려가 네, 네. 좀 그게 진짜 대단한 거. 그게 본인도 편하거든요. 맞아. 그게 본인도 편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으로 매는 가방이 늘 그 학생 때부터 옆으로 매는 가방 많이 매지 않아요? 네, 많이 매죠. 네, 이게 한쪽으로 근데 사실 한쪽으로 매는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면 그쵸. 책이 많고 짐이 많으면. 네네. 근데 백팩이 물론 몸에는 좋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려를 하기 위해서 잠깐 그런 대중교통 때 사람 많으면 잠깐 이렇게 어깨에서 벗어서 내가 손에 들고 있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매거나. 네네. 근데 한국은 좀 그런 배려가 네. 많이 부족해요. 예. 전 지옥철 시간대는 좀 전철을 잘 안 타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는 정량하러 온 사람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잘 모르죠. 한번 경험해볼 생각. 아니요. 우선 출근 시간 한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네네. 문화 체험이란 거죠. 문화 체험. 일본에서 이미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굳이 좀 첨언을 하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근무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옥철 경험도 맨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 따라 다르겠지만서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그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맞아. 말이 죄송합니다. 운전을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대도시부에 사시고요. 대도시부라면 이제 도쿄라든지 오사카, 오사카, 뭐 나고야, 후쿠오카, 홋카이도는 조금 물음표예요. 거기도 이제 좀 운전을 해야 조금 편한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 어디든 상관없나요? 운전을 하면은 오히려 도쿄는 좀 피하심이 좋지 않나. 저는 사실 그리고 나고야 이런 데는 운전을 이게 도요타의 나라거든요. 나고야가. 몰랐어. 네, 도요타 왕국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다들 운전을 참 난폭하게 하세요. 진짜. 한국의 부산? 얘 약간 운전 난폭하게 하시고 그 도로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 예, 그 약간 고속도로가 진짜 뭐지? 막 그 줄 하나 잘못하면은 못 나가야 되는 데서 못 나가고 아니면은 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줄을 잘못해가지고 나가버렸네?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런 거에 익숙치 않으시다면 전 나고야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나고야는 택시 기사님들이 되게 고수셔야겠네요. 그런가? 하여튼 거기는 도요타 왕국입니다. 예. 진짜 국정이 있나? 도요타 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약발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운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냥 시골 어디든지. 진짜. 시골 진짜 추천입니다. 이게 시골이라고 해도 막 한국처럼 아무것도 없고 막 이 정도는 아니고요. 대체로 그래도 약간 그 좀 거대 쇼핑몰? 이런 거는 생활권 내에 있어요, 다. 그래서 막 아주 살기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한국도 여러분 쿠팡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갈 텐데 이제 일본에는 아마존이라는 올라온 신문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을 하시면 일본 전국 어디에 살고 있어도 이 길에는 반드시 수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아마존 너무 그런 거기에 뭐 필요한 물건이 사실 뭐 손에 안 들어올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좀 한적한 시골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홋카이도에 좀 인적 없는 시골에서 살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진짜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런 인적 드문 시골. 그런데 이제 인구가 지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나요? 그쵸. 빈집을 파는데 빈집이 진짜 쌉니다. 막 60만 원, 70만 원만 내면은 진짜 단독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사를 가잖아? 그러면은 무슨 보조금이 160만 원? 170만 원? 남아, 오히려. 그렇네요. 예, 그런 놀라운. 그리고 남은 돈을 리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막 정착하는 데 쓰고 그러면 100만 원 갖다가 리모델링은 사실 조금 그렇게 어쨌거나 그게 받는 게 어디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 진짜 적기는 해도 자본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운전만 하면 정말 편안하고 근데 대신 이제 홋카이도 밖을 못 나가는 거 아닌가요? 예, 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생활. 근데 삽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나는 헬스장을 안 다녀도 되는 거야. 운동이다. 삽질하면은 따로 돈 주고 운동을 안 해도 된다. 효과적인 운동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비키잖아. 웃깁니다. 그래서 약간 홋카이도 뭐 이런 약간 눈 많이 오는 그런 동네에 좀 정착금 받고 쌈직한 그 빈집에 들어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냥 그런 이거는 지금 사람이 너무 치이셔서. 제 생각에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가? 예. 본인 뭐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각박한 세상에 좀 여유를 갖고 살기 위한 환경을 좀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좋지 않나. 좋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서 사시는 네. 그런 생활권을 보실 테니까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의 종교가 사실 듣기로는 다신교고 이제 뭐 신사도 많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제 익숙한 뭐 기독교나 불교 요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다 있고요, 일단. 네.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제가 느끼는 일본 사람들은 약간 잡탕밥이다.
잡탕밥입니다. 일단 이게 다신교가 일단 베이스가 맞고요. 네. 이제 신도라고 하죠. 이 세상 어떤 사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는 그런 다신교가 이제 베이스에 있어 그런가 모든 종교가 다 잡탕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그런 신사에 가가지고 이제 뭐 그런 하츠모데라고 하죠. 하츠모데라고 하는 그런 올해도 잘 부탁해 약간 이런 그런 기도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고 이제 결혼은 그래서 교회 가신 결혼은 교회에서 하십니다. 결혼은 교회에서 하시고 주례는 신부님이 근데 이게 또 주례 신부님도 이 국적이 아니에요? 외국 신부님이 봐주세요. 외국인 신부님이 주례를 봐주시는 거를 사대주의 아니에요? 좀 선호를 하시고요. 왜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절에 보시는 그리고 굉장히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를 다 같이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 국가이고요. 물론 그 중에도 굉장히 이제 독실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이제 잡탕이시다.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다고 그래요.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뭐 절이나 신사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막 출가를 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일본 이제 대대로 그런 걸 합니다. 대대로? 절도 세속제예요? 대를 이어서 하시고요. 신사도 대를 이어서 하신다. 그런 느낌이라 얼마 전에도 저 이제 같은 회사 다니던 이제 동료분이 갑자기 회사를 관두신다 그래서 왜 관두시냐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가업을 잇는데요. 가업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 고향에서 이제 그 집이 절을 하신다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그렇게 절을 잇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승려 교육을 받으러 가신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부인도 계시고 애기도 있고 이러신데 이제 뭐 대처생이라 그러나? 오히려 있어야 그쵸. 하여튼 그렇게 결혼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보통의 인간의 삶을 이제 세속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세속적인데 그것도 그게 이제 절이 이제 굉장히 잘 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받으시기 위하여 이제 회사를 다 때려치우시고 이제 승려 교육을 받으러 가셨다.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 특이하고 인터레스팅하다.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 자체가 네네. 아니요, 불교가 여러 가지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지. 그치. 한치대로 종파는 아닌 종파인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정확하시네. 그 종파에 따라 다른. 그럴 수 있겠네요. 부리님 좀 저 종교에 아주 불교에 대해서 좀 잘하시나 봐요. 저는 종교 얘기를 하는 회사에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네. 속사를 전공하셔야 돼. 세일즈시다. 엄청나다. 종교 얘기를 많이 하는 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럼 뭐 밀교가 있는 것처럼 그냥 다양한 종교가 네네네.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사가 워낙 있으니까 좀 불교가 약할 수 있겠다. 왜냐면 신사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무속신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무속신앙 같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다 잡탕이고요. 그냥 오히려 저희가 뭐 제사를 지내고 차례 지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유교처럼? 문화의 일부가 된 거? 그냥 문화의 일부가 맞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불교도 도교하고 합쳐져 있어가지고 불상 앞에 4대 천왕이 지키고 있잖아요. 있죠. 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믹스가 돼서 도교가 호응하니까 우선 다 들어와라. 그렇지. 그냥 일단 다 잡탕밥입니다. 아주. 아유, 우리 양념국이랑 얘기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어서 아까 잠깐 아마존 프라임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 일본의 약간 대세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콘텐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게 이제 어떤 미디어가 좀 유행하고 어떤 장르가 유행하는지. 제일 살면서 제가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의 하나인데 오하라이라고 하는 이제 문화가 있는데 개그맨 같은 거. 근데 약간 한국의 개그하고도 좀 다른 이제 콤비가 있고 그들이 뭐 만담을 하건 뭐 꽁트를 하건 하는데 맞아요. 그게 되게 일본에서는 진짜 메이저 중에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오하라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게 팀이 진짜 많은데 막 팀 이름이 좀 다 이상해요. 하고 양념분들 지금 왜 그러시죠? 양념분들 정말 좋은 예, 정말 좀 뭐지 이게 하여튼 그런 이 네이밍들도 많고 그 각 팀의 그 멤버들도 저는 잘 못 외우겠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포지션이 있어요. 이제 우케가 있고 우케? 보케가 있고 뭐지 이거 트꼬미? 트꼬미와 보케. 트꼬미가 막 좀 혼내는 역할, 보케가 일부러 이제 바보같이 하는 역할 뭐 이런 건데 그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 걸 다 외우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각 팀마다 이제 대표하는 꽁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들 알고 막 그런 거 막 찾아서 보고 약간 좋아하는 가수가 있고 대표곡이 있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다들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막 그런 방송으로 이제 그런 대회 같은 걸 해요. 이제 뭐 올해에 뭐 F1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시기만 되면 이제 막 다들 그런 얘기로 이제 막 달아오르는데 개그에 진짜 진심이네. 진짜 진심이고 저는 사실 좀 따라가기 힘들다. 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대세 콘텐츠가 개그 콘텐츠라는 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게 개그 콘텐츠가 진짜 메이저 중에 대메이저이고 신기하다. 특히 그 칸사이, 오사카 요쪽 출신 분들은 그 약간 개그에 대한 자부심이 다들 엄청나셔가지고 항상 그거를 이제 실생활에서 본인으로 하여금 약간 개그를 이렇게 체현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하여튼 자부심이 있으시구나. 그런 개그가 일본에서는 대메이저다. 그래서 일본 오사카 가면 이렇게 빵 그럼 다 하잖아요. 그게 밈이었잖아요. 그거는 칸사이 찐입니다. 오사카 분들의 사실 그 지방의 지역 특색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답변조차도 너무 새로운 게 질문의 의도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사실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한국은 사실 이미 넷플릭스가 좀 장악을 한 게 큰 것 같고 OTT가 좀 장악을 해버렸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 이제 일본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그 지상파 일본의 지상파라고 하죠. 그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제작을 하니까 그게 방송사 힘이 세다고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넷플릭스보다 또 아마존 프라임을 많이 구독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 프라임을 사실은 근데 그런 약간 컨텐츠 그 비디오 컨텐츠를 보기에 구독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이 쿠팡을 쿠팡을 보려고 구독한 게 아니듯이 우리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비디오를 보려고 프라임 비디오를 보려고 사실 아마존 프라임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마존 프라임을 했는데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런 느낌이고 이제 대세 유튜브 많이 보고 근데 사실 넷플릭스 다들 엄청 많이 보고요. 그리고 그쵸. 근데 넷플릭스 그쵸. 근데 이거 돈 내는 거를 좀 아까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저의 이제 친한 대학 친구들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바싹 구독을 해요. 그래서 바싹 봐요. 그리고 끊어.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묘한 이야기 다음 시즌이 뜰 때까지 구독을 하지 않는 거야. 그치. 그리고 기묘한 이야기가 새 시즌이 떴어? 그럼 이제 구독을 해. 그래서 해지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 해지하는 단어가 있대. 해지하고 이제 뭐 해지하는 약간 뚫고 마냥 단어가 있었어요. 이게 그런지 아시죠? 동양권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양권은 해지하는 거 귀찮아해서 해지하는 맞아. 거 한대요. 근데 이제 동양권 사람들은 갈뺐다 해지하고 이걸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구독자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그럼 결국 넷플릭스 그런 드라마 시리즈라던가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그 TV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 저의 뭐라 그러지 동년배들까지는 되게 많았는데 이게 좀 제가 요즘은 좀 어린 친구들이랑 많이 노는데 진짜 TV 안 보는 애들도 있고요. 아예 모르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TV 드라마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송사끼리 또 따로 만들었어요. OTT를요? 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티빙 마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치 막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근데 그것만으로 잘 안 됐나 보지. 요즘 보니까 막 넷플릭스에도 많이 맞아요. 나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런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면 넷플릭스 덕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쉽게 접할 수 있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옛날에는 덕후라고 오타쿠라고 불리던 그런 이제 사람들의 입지라던가 좀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예, 나름 제 생각에도 메이저라고 불릴 만한 애니메이션인데 넷플릭스 덕에 많이 들거든. 예. 네네. 마이너한 작품도 많이 넷플릭스로 들어온 것 같고 그런 덕을 좀 봐서 일본은 어떤가 싶었죠. 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 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양녕구님은 이제 일본에 오래 사셨고 네. 열심히 이제 삶의 터전을 거기에 자리 잡고 살고 계시는데 네. 혹시나 노후는 좀 네. 정말 뭐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를 네네.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와, 진짜 어렵다. 근데 저는 이제 일본에 계속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에 가끔 놀러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충분하다. 예, 그런 생각이고 네, 물론 제가 이제 신점 보고 와 가지고 신점에서 일본에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물론 있지만요. 그쵸. 있지만 시아버니쯤 어제 들은 거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하죠. 네. 또 정말 독특해요. 신점은 또 한국에서 봐요. 일본 씨는 믿을 수 없어요. 일본 거기는 조금 본토 한국이라 본토 한국인. 거기는 약간 좀 갈아갔고요. 진정한 이 어센틱한 것은 한국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조언을 받아봤는데 이제 일본이 낫다고 하시고 제가 살기에도 사실은 한국보다 일본이 좀 더 심정적으로 편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약간 모든 것에 정답이 있는? 약간 정해진 루트가 있고 과업이 정답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저렇게 해야 되고. 살까지는 이걸 해야 되고 맞죠. 뭐를 하면 뭐를 해야 되고 약간 다들 인생을 되게 게임하듯이 사시더라고요. 을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도 참 신기해요. 한국은 다 게임도 막 티어를 정해가지고 맞아요. 하시고 뭐 스킬 트리 같은 것도 다 정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사실 좀 되게 피곤하고 그럼 그걸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제가 무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많이들 그러죠. 들어오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런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뭐 남들 사는 거에도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뭐 관심이 사실 있겠죠?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관심을 있는 척을 잘 안 하고 사는 본인도 별로 눈치가 안 보이고 그냥 my life. 그쵸. 내 뜻대로 살겠다. 그쵸. 뭐 좋은 의미의 약간 무관심함이 있는 그래서 편안함이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을 선택하셨다. 일본에 살지 않을까. 한일전 좋네. 그래서 고용주 여러분들이 좀 분발을 해주시면 좀 이제 연봉도 좀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제발 한 사람한테는 1인분만 일을 시켜주셔야지 5인분을 기대하고 한 명을 그렇게 채용을 하시면 좀 안 된다.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분발을 해주시면 제가 또 혹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또 양력을 수 있어. 한국에서 함께 할 수도 있는 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시려면 좀 더 고용주님들이 이제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맞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납세도 성실히 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정부차 안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저 같은 좋은 납세자를 이제 확보를 하시겠다. 맞아. 지금 안 그래도 수세가 부족한데.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양녕구님의 주옥 같은 말씀. 많은 인사이트 얻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네. 좋은 말씀. 덕분에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양력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오세요. 온라인으로 한번 오세요. 온라인도 저희 한번 온라인 해보려고 어,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트라이 할지 모르겠으나. 일본과 시차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차가 없습니다. 시차가 없고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다면 그럼요. 저희 집에 고속 인터넷이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오늘 또 덕분에 이렇게 많은 일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에 지친 젊은이들 생긴 용기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일본이 열려있다.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한국 젊은이들을 빼가려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들 힘들다고 하니 여기는 사람이 없어 죽겠구만.
다들 막 취직이 힘들다니까. 맞아요. 한국은 진짜 구직난인데 그니까. 구인난이라고 하니. 네, 여러분 일본어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예, 애니 몇 편 좀 돌려보시면 일본어 능력 시험 금방 취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갑자기 일본 이제 영업이 된 것 예. 같아요. 좀 야무진 한국 인재들 아. 일본에 많이 와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그 임금이 점점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예. 근데 그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야무지게 잘 살면 됩니다. 야무지게 잘 사시고 조금 불편하게 사시면 조금 불편한. 조금만 불편해 감수를 하시면 얼마든지. 아니 어디서 소정의 활동료가 나오시는 일본 노동청인가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서포터즈 일본 서포터즈.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워낙에 이제 살기가 팍팍하고 이제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그쵸. 야무진 한국 인재를 원한다. 아우 덕분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양념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저희 양팬클럽에 다시 또 찾아오고 와주세요. 조만간 또 한일합작 한일 했으면 합작. 좋겠고요. 뭐 굳이 꼭 일본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맞아요. 뭐가 그럼요. 또 가능성 다 열어뒀으니까 그럼요. 그냥 삼국으로 가시게 되더라도 저희는 그럼요. 네트워킹 우리 피하면 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네. 썬데이. 올해는 좀 별로. 올해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들렸군요. 그럼요.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또 말을 잘 듣습니다. 샤머니즘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여기서 저희 양념분이 보내드리면서 이번 회차 양띠클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